안녕하십니까.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8강전입니다. 이 시간 백대원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8강전입니다. 지난 16강전이었죠. 박정환 대 커제 보셨나요? 네, 아주 통쾌한 승리였는데요. 네. 바둑이 굉장히 어렵게 가다가 후반전에는 박정환 구단이 좀 여유 있게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커제 구단이 또 정말 끈질기게 따라 붙더라고요. 그렇지만 박정환 구단 역시 실력답게 네. 마무리 짓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이 두 선수가 지금 이 상승세만큼 아주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던 한 판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세돌 구단이 좀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의 무명의 신예 기사들 네.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도 또 세계 대회에서 무명의 신예 기사들이 나와서 우승한 예도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또 고전하다가 패하게 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은 2명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총 8명인데요. 2대6 어떨까요? 네, 일단 숫자적으로는 네. 밀리지만 지금 한국에 살아남은 선수들이 일단 박정환 구단 일당백이죠. 네. 거기다 박영훈 구단이 지금 현재 랭킹이 9위기는 하지만 워낙에 경험이 많은 기사여서 큰 그렇습니다. 대회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충분히 우승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지금 한국은 수적으로는 조금 밀리고 있지만 이 박정환과 박영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어떤 기사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이제는 8명으로 압축이 된 대회입니다. 국제위기연맹과 중국위기협회가 주최하고 우승 상금은 180만 위안. 자, 여선부터 이 준결승전까지는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결승전, 내용상 좀 더 기대를 높일 수 있게 3시간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선과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을 이렇게 다른 시간 배치하는 것도 네. 또 나름대로 이 결승전을 좀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8강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16강 치르고 나서 다시 추첨을 했는데요. 네. 자, 박정환 대 천쯔젠, 박영훈 대 판율러입니다. 이 지금 중국 선수들이 6명이나 있지만 판율러 선수가 11위로 여기서는 가장 랭킹이 높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 랭커들이 거의 네. 대부분 탈락을 했는데 일단 박정환 구단의 공이 상당히 컸던 것이 박정환 네. 구단이 정말 커제 구단을 비롯해서 정말 쟁쟁한 선수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탈락을 시켰죠. 이 박정환의 자리에 만약에 커제 이름이 올랐다는 건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그랬으면은 박영훈 구단 혼자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박정환 구단 커제 구단에게도 이겼지만 네. 이번 본선에서 터자지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렇죠. 저우구이양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두었어요. 박정환 선수가 이 세계대회에서 대진운이 랭킹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늘은 사실 대진운이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 또 무명의 선수라고는 하지만 천쯔젠 선수가 최근에 이제 약간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강 대진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박정환, 박영훈이 모두 다 올라간다면 이 2명이 맞붙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추첨을 하기 때문에요. 네. 정말 저희 생각으로는 이 한국의 형제 대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진입니다. 뭔가 생각만 해도 상당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소식인데 오늘 네. 이긴다면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는 이 박영훈 선수보다는 더 수월하게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떨까?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박정환 구단과 천쯔젠 선수의 대국은 그래도 한 65대 35 정도는 박정환 구단의 우세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박영훈 구단의 바둑이 이제 문제인데요. 네. 그 대국은 사실 네. 5대5 승부라고 봐야죠. 굉장히 이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박영훈 구단이 역전승의 사나이니까 요 전대국에서도 역전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좋은 내용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박영훈 구단과 이 옆에 있는 판율러 6단의 대결이 아무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박정환 구단은 저희가 마음 졸이지 않게 좀 쉽게 이 한 판 가져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몽백카페 이제 8강 한국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올라가서 한국의 이 우승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 좀 더 기대해 보고요. 네. 박정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 지금 박영훈 선수만 봤을 때는 네.
사실 올해 성적이 그렇게 마음에 들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출란배 네. 결승까지는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가 20승 15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박영훈 선수의 그 이름값에는 좀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죠. 근데 이제 올해 약간 들쑥날쑥했던 것이 네. 박영훈 구단이 올해 이제 올 시즌에 7연승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 7연승 기록한 이후에 6연패를 한번 또 기록을 했어요. 아, 오늘 좀 이번 해에 좀 요동을 쳤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또 특히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박영훈 구단이 갑조리그 성적이 1승 6패로 좀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영훈 선수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최악의 성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박영훈 구단 신경이 쓰일 텐데 네. 이번 대회에서 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그거 훌훌 털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훈 구단에게도 아주 개인적으로도 또 좋은 기회, 좋은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박영훈 선수가 지금 유일하게 30대 기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노련함을 이번 대회에서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영훈 구단이 또 이 파뮬러 6단이 지금 가장 랭킹이 높기 때문에 잡아주면 박정환 구단에게도 좀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판인러 선수가 사실 중국에서 뜨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있으면 이제 살아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동반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2대2 승부. 네. 그래서 결승전에서 한국 기사끼리 만나는 이 그림이 반드시 이번 대회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8명, 이 한국은 2명이서 외롭게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 박영훈 선수와 박정환 선수 함께 응원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환 대 천쯔젠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은 천쯔젠 5단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낯서실 텐데요. 네. 좀 소개를 해보죠. 네, 일단 뭐 천쯔젠 선수는 2000년생, 한국의 신진서 선수와 나이가 동갑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선수이면서 지금 자국 랭킹 59위. 뭐 일단 뭐 랭킹으로 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네. 천쯔젠 선수가 2016년도에는 신화호배 본선에 올랐고요. 네. 또 2017년도에는 지금 이 대회 뭐 지금 8강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배에서도 본선에 오르면서 굉장히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직 입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예 기사고요. 삼성화재배는 지금 본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 1년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선수도 아직까지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뭐 천추현 선수가 2000년생이다 네. 보니까 지금 둘이 7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린 기사와의 대결은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둑은 사실 박정환 구단이 얼마나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바둑을 두느냐 네.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이 오늘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8강전. 중국의 천쯔젠 그리고 한국의 박정환 구단입니다. 그 16강전을 봤을 때 이세돌 구단이 탈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바둑이 사실 초반부터 이세돌 구단이 고전을 했는데 가장 늦게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둑도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이 만약에 고전하는 뭔가 조금 끌려다니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은 이 대국이 굉장히 길게 갈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좀 박정환 구단이 좀 편안한 흐름으로 이렇게 네. 판을 리드해 나갈 수 있다면은 박영훈 구단 대국보다는 이 판이 조금 빨리 끝나지 않을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일단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옆조에서 박영훈 대 파뮬러는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김칫국을 마셔본다면 박정환 구단이 좀 빨리 이겨주고 네. 박영훈의 이 대국으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자, 지금 뭐 반대쪽 조에 중국 선수들 야오 위안허, 셰커 네. 선수가 만났고 리시안하오 황신 선수가 만났는데 셰커가 참 강한 선수를 물리쳐 줬죠.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네, 탄샤오 선수에게 승리를 네. 거두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네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무게감이 있는 선수는 셰커 선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셰커 선수 그리고 리시안하오 선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파뮬러 제외하면 리시안하오가 지금 21위로 네. 그래도 높은 랭킹을 이 안에서는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박정환, 박영훈 구단이 올라간다면은
아무래도 뭐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한국이 유리한 승부가 되겠죠. 네. 자, 박정환 구단 이 커제와의 이 16강전을 치르고 네. 일전을 치르고 이제 하루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바로 이 8강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지금 또 의미 있는 기록을 또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 네.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17연승 중입니다. 네, 오늘 18연승 예상해 네. 봅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성적이에요. 그 17연승까지의 그 기사들, 상대한 기사들을 보면 뭐 바둑 리그도 있고요. 네. 갑조 리그, 뭐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많이 이기면서 네. 17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6월 3일부터 시작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3일에 이제 LG배 16강에서 탈락한 장애이지의 구단에게 패하고 난 다음부터 김정현 선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때 시작이었죠. 네, 그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사들에게만 보면은 9연승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중국 기사들이 장리, 터자시, 저우루이양, 자오천이, 탕웨이싱, 구즈하오, 당이페이, 탄샤오, 커제. 일단 이 세계대회 우승컵을 좀 들어본 선수들 이름이 간간히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네. 유명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절정으로 커제 구단을 딱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래 이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연승 기록이 김채영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16연승이었어요. 상반기에 16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뭐 대다수의 기사들이 당연히 올해의 연승상을 따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커제를 이기면서 17연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 연승상 또 박정환 구단이 거의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올해도요. 네. 네. 지금 2년 연속 박정환 구단이 연승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까지 탄다면 3년 연속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 그 대국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거제와의 대국. 참 그때는 이제 송태곤 프로가 해설을 했었는데 다음 한 수를 뭐 박정환이든 커제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만큼 이제 바둑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된 부분들도 네. 있었고, 뭐 이제 초반 출발 자체는 약간 좋지 않다라는 뭐 평이 있었지만, 네. 뭐 그것도 이제 확실히 나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잘 둔 판이고요. 그리고 뭔가 승기를 잡은 이후부터는 그것을 이제 지켜내는 능력. 마지막에 커제의 흔들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지만 네. 그것을 또 안정감 있게 지켜내는 모습이 올해 정말 박정환 구단에게 세계대회 한 두 대회 정도 우승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연승 기록 그리고 이 몽백카페 8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박정환 구단의 그 개인적인 컨디션이나 지금의 기량을 봤을 때 올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몽백카페 8강 진행 중이고 삼성화재배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을 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지금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45개월째 지키고 있는데 랭킹 1위 자리를 그 정도 그 45개월이라는 기간 안에만 해도 엄청난 많은 우승을 했을 것 같지만 지금 네. 통틀어서 2번의 세계대회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 LG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박정환 구단 마음에 좀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텐데 근데 이번 대회 지금 이 몽백카페 대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대진을 뚫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좀 마음의 안정감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네. 첫 판 터자시 선수 10위거든요. 랭킹 10위. 두 번째 판 저우루이양 선수 랭킹 3위입니다. 커제 선수 랭킹 1위. 지금 뭐 차례로 꺾고 있으니까. 지금 그 전에 대회들에서 이 16년도나 15년도 대회 탈락을 했을 때 방금 이제 이겼던 선수들에게 막혀서 8강 또는 준결승에서 탈락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해요. 이렇게 기세가 좋을 때 계속 치고 나가가지고 그냥 쭉 나가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또 막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또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세가 좋을 때 이번 대회 일단 오늘도 좀 가볍게 중국의 신예 기사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노련한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고요. 이 책임감을 너무나도 막중하게 지고 있어서 박정환 구단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오늘은 힘을 빼고 박정환 구단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씌워갔죠? 그렇죠. 지금 뭐 초반에 진행이 이제 천천히 되고 있는데, 자, 여기를 씌워갔다는 것은 일단 뭐 세력을 좀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백이 붙여가는 수와 입구자 붙이는 수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 역시 이제 가장 쉬운 수 중에 하나죠. 이런 진행이 된다면 늘고 여기까지 일단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좌변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형태. 뭐 요것도 이제 한 가지 모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붙였을 때 변신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늘어서 여기를 뭐 늘게 된다면은 이렇게 뭐 밀어간다든지 해서 두 칸 뛰는 형태.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여기 또 이제 흙 모양이 좋잖아요. 네.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입구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붙여갔을 때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붙여갔을 때는 네. 또 두 가지 응수가 있어요. 뭐 잘 알려진 대로 이 끼우는 수가 하나가 있고, 또 한 젖히는 네. 수도 있고요. 축이 좋을 때는 이제 젖혀가는 수도 많이 두거든요. 늘고 늘고 이렇게 따라 나가게 되면 여기를 축이 백이 나쁠 때는 막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나와서 끊게 되는데 이 돌을 아무리 끊어 잡아봤자 지금은 축이 단수 쳐서 축이 흙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축이 불리할 때는 백이 이렇게 막고 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막은 뒤에는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지금은 여기 이제 뭐 백돌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젖히고 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밀어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네. 3-3을 허용하고 다시 이렇게 젖혀가는 실리와 두터움의 어떤 바둑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갈래길이 있고 손을 빼는 방법도 있을까요? 손 빼는 것도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손목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먼저 한번 걸쳐봐서 흙이 여기 오게 된다면 또 손을 빼요. 뭐 이렇게 가고 네. 잡는다면은 백도 뭐 여기를 젖히고 둔다든지 해서 이곳에서는 집 잡혔지만 또 여기선 또 백이 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무려 7살 차이가 나는 중국의 신예 기사와 붙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기사들이 다 신예 기사들이 많아서 그런지요. 90년대생들이 좀 있는데 판율러나 황씨는 96년생, 네. 뭐 지금 천쯔재는 2000년생. 생각해 보면 박영훈 구단 다음에 박정환 구단이 또 나이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93년생인데 이런 시대가 오는군요. 네, 많은 나이가 아닌데 네. 지금 세계대회 8강에서 많은 쪽에 지금 속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사실 뭐 이제 프로 입단할 쯤 제가 94년도에 입단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설이 있었냐면요. 프로 기사들 전성기가 40대다. 40대가 전성기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조은현 구단, 서봉수 구단도 계속 활약을 하고 있을 때고 이창호 구단도 아직 또 다듬어지지 않았을 네. 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전성기다라는 네. 말이 나온 거죠. 이제 뭔가 경험도 다 쌓고 그것을 폭발해내는 시기가 40대다라고 했는데 제가 입단하고 한 5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제 30대가 전성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창호 구단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니까 아니다, 20대가 전성기다. 그러다가 이제 막 어린 선수들이 너무 잘 두니까 심지어 이제 일각에서는 10대가 전성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뭐 예전에는 이 단으로 기준을 삼았다면 네. 지금은 단이 낮을수록 잘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지금은 이제 대회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속기 바둑이 좀 많아진 거죠. 제가 입단할 때만 해도 도전기는 다 5시간. 기본이 이제 뭐 5시간이니까 합쳐서 10시간 뭐 한 12시간 바둑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긴 바둑을 두는 게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기사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속기면 속기일수록 젊은 기사들이 조금 유리해요. 왜냐하면 순발력에서는 젊은 기사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읽기 중에서도 소읽기를 하는 그 속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국의 신진서 선수 보면 네, 정말 정광석화 같은 수일기죠. 빨리 두면서 잘 두니까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물론 지금 이제 신진서 선수와 어떻게 보면 지금 천치전 선수가 신진서 선수 나이니까 그 나이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수일기 빠르고 잘 두는 기사지만 저는 사실 리그에서 이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선수가 만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네, 그것도 정말 리그 안에서는 빅매치, 최고의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 1위와 2위를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2시간이면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 대회예요. 그렇죠. 네, 이런 대회라면은 뭐 박정환 구단 좀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끔 만듭니다. 자, 지금 뭐 착점을 하진 않고 있는데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림 네. 말고도 반대쪽을 걸쳐가네요. 어쨌든 손은 뺐어요. 그렇죠. 여기 뭔가 받아주게 되면은 박정환 구단이 어쨌든 그림을 그렸던 네. 생각하고 있는 그림대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걸쳐가면서 협공을 할 것인지 받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감으로는 여기 협공하는 수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높은 협공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뭐 모양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좀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적절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백이 아마 3-3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냥 받았네요. 네.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네, 이렇게 둔다면은 이건 뭐 흙도 여기를 굳혀간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붙여가서 전혀 불만이 없는 진행이고요. 지금 실전에 받아준 것은 이제 협공할 때 여기를 이제 양걸침하는 형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실리를 네. 먼저 빼앗기고 두는 이게 이제 박정환 구단 싫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백이 벌려가겠죠. 요즘은 날짜가 잘 없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붙여갈 네. 수도 있어요. 붙여갔죠. 그렇네요. 축머리. 지금 그러니까 축이 아까 이 축을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 축머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쭉 따라가면 지금 축인데요? 그렇죠. 지금 걸쳐놓은 수가 축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냥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이네요. 네, 박정환 여기서 구단은 실리를 네. 선택하네요. 늘어가고 다시 여기를 들어서 이제 백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하나 있을 때는 이제 백이 맞고 싸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아간다든지 하는 게 이것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봤자 흙이 늘어가면 이게 뭐 좋은 싸움이 아니거든요. 백만 몰리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거의 이렇게 되는 그림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뭐 여기를 붙여간다든지 했을 때 과연 이 교환이 득이냐. 여기도 두고 싶고 이 자리도 굉장히 두고 싶네요. 소목이어서 그런지 그 자리도 탐이 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붙이는 수도 본 것 같은데요. 여기요? 네.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네. 저는 이렇게 붙이는 수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배석이 달랐을까요? 네네네 뭐 배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간혹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다음에 지켰을 때 이게 좀 확실치가 않아요.
뭐 막는 자리부터 비롯해서 입구자 가는 자리 뭐 좀 맛이 많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는 또 두기는 합니다만 이건 이제 여기 흙이 막는 자체를 이 호구구 치는 자리가 있으니까 방해를 하겠다는 뜻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이 자리가 또 선수가 되니까 흙은 뭐 못 뚫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자체적으로는 백이 아주 뭐 좋은 형태는 아니죠. 네. 글쎄요, 아까 뭐 붙이는 수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를 붙이게 돼도 이 자리를 갔을 때 이제 젖히는 건데요. 이게 과연 이제 돌이 위에 막혀 있는 것과 아래쪽 있는 것 무엇이 득이냐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집으로는 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게 조금 득인데 네. 두터움으로만 보면 위로 가 있는 게 낫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젖히더라도 다시 이렇게 대젖히게 되면 이 한 점 잡는 것은 이렇게 한 점 빵 따내는 형태가 다시 나옵니다. 저쳐도 얼마 못 나오네요. 그렇죠. 네. 백이 밀어간다면 흙의 한 점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건 또 이상한 건가요? 네, 이곳을 이제 살리게 되면 그때는 네. 막아주더라도 하나 더 밀겠네요. 여기까지 밀고 이제 막다라도 나와 끊는 자리가 일단 안 되고 요 밀어간 수 자체가 지금 백에게 약간 득이 되는 것이 흙이 이런 데를 함부로 둘 수가 없는 게 이 끊어지는 자리도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이 지금은 축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은 바로 끊어가긴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축이 되는 건데 지금 축은 아직 네, 안 축은 되죠. 안 되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끊어가는 게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격을 또 할 수 그렇죠. 뭐 있으니까요. 이렇게 젖혀도 네. 여기 신경 쓰이고 뭐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이것은 뭐 못 들 이유는 없습니다. 네, 네. 위로 밀어갑니다. 아무래도 그 그림으로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천쯔젠 5단이 지금 뭐 세계대회에 이젠 조금씩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고 어떤 스타일인지 참 아직은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허양 선수와 16강에서 만났었죠. 기보만 봤을 땐 초반부터 좀 어렵게 좀 전투적으로 많이 두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허양 선수도 사실 무명의 기사였거든요. 네. 이번 대회 보면은 약간 이제 중국의 무명의 신예 기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천치젠 선수도 대진우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선부터 뚫고 올라왔는데 네. 그동안 이긴 상대들을 쭉 보면은 홍기표 선수, 다이즈텐 선수, 펑치한 선수. 펑치한 선수는 그래도 약간 유명하죠. 그렇죠. 안조영 선수, 구리 구단을 잡은 안조영 선수를 네. 이겼어요. 루민치안, 허양 선수. 네, 그 순으로 꺾고 물리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 그리고 판윌러 6단이 가장 잘 알려진 기사들이고 이제 나머지 중국의 5명은 신예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기사들이 다들 8강 정도까지가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해볼만 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다들 아마 좋은 기회다라는 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예 기사들이 그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패기가 좋은 거죠. 박정환 구단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신예의 패기죠. 근데 경험은 부족해요. 네. 이게 이제 큰 승부로 갈수록 이제 내가 본선에 올랐어? 16강? 이제 8강이야. 다음에 이기면 이제 4강이니까 두근두근하죠. 그쵸, 우승이 네. 보여.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바둑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 이제 그런 싸움들을 신예 기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박정환 구단은 반대로 어쨌든 어린 선수와 만났고 또 무명의 선수와 만났다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맞서게 된 이 두 선수의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흙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린다면 저희가 우상귀 또는 우하기 100 공격을 짚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이 교환이 없었다면은 거의 큰 고민하지 않고 아마 이 자리를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교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붙여가게 되면 이곳을 걸쳐가는 것은 이 호구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건 못 둘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늘면요. 네, 일단은 늘겠죠. 늘고 여길 둘 때 이제는 한 수로 잘 제압이 네.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 교환만 해놓고 이제 이런 데를 걸쳐갈 수가 있어요.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것이 이곳에 백의 두터움이 있잖아요. 네. 이 두터움의 위력을 살리기 위해선 돌이 자꾸 이런 데 놓여야 됩니다. 반대로 흙돌이 여기 놓이게 되면은 두터움을 견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될 만한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다음 착점을 보면 이곳을 둔다면은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가겠다라는 생각일 거고, 여기 둔다면은 초반부터 좀 압박을 하면서 네. 좀 우세를 잡아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두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이 두 가지 작전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 바둑 오픈 8강전입니다. 네, 또 다른 한판이죠. 한중전. 박영훈 구단 역시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중국의 판율러 6단과 만나게 됐는데요. 네. 박영훈 구단의 100번. 판인너 선수는 최근에 이제 세계 대회에서 조금씩 더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거든요. 작년에 이 세계대회 본선에 참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화재배에서는 무려 준결승까지 박정환 네. 구단을 꺾고 올라간 바가 있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좀 성적이 현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네. 이제는 이제 판인너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승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이 경력을 착착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가장 큰 건을 해냈잖아요. 네. 농심배에서 역시 또 박정환 구단을 물리치면서 최종국을 장식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대국은 50대 50의 승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박영훈 구단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면은 그래도 네. 한 55대 45라도 아마 박영훈 구단의 우세를 예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박영훈 구단이 현재 보통 이제 그 컨디션을 이렇게 측정할 때 한 10경기 정도를 또 많이 보거든요. 최근이요. 네. 최근 10경기가 5승 5패예요.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올해 성적이 20승 15패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16년도, 15년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승률이 무조건 66%, 2승 1패 이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은 올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출란배 준우승이죠. 그렇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요. 네. 올해 출란배 정말 10년 만에 우승을 노렸었거든요. 그렇죠. 탄샤오 선수를 만났는데 네. 1대2로 좀 아쉽게 석패하게 되면서 그 대회를 만약에 우승했다면은 다른 양상으로 아마 올해도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훈 구단은 굉장히 노련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박영훈 구단이 그렇게 출란배에도 정말 큰 판을 아쉽게 지고 또 나이도 지금 사실 이 8명 선수들 중에 가장 많고 어느 정도 좀 랭킹이나 성적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재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박영훈 구단 하면 생각나는 게 끝내기, 계산.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후반 들어갈 때까지만 바둑이 나쁘지 않고 혹은 내가 좀 유리한 상황이면 나는 그 바둑을 이겨낼 자신이 있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기사들도 박용 구단과 상대할 때는 후반 전에 승부를 봐야 되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려서 오늘도 이제 판인너 선수에게 좋은 내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백으로서는 양쪽 모두 날일자 굳힘이 나왔고요. 네, 하지만 이 굳힘을 하기 전에 하나 걸쳐놓고 뒀다는 것이 이색적인데요. 그렇죠. 여기 이제 걸쳐둔 수 자체는 어쨌든 흙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여기서는 전투를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 날일자는 보면은 지금 박영 구단이 좀 장기전을 초반부터 좀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파닐러 선수도 뭐 기다렸다는 듯이 백도를 협공해 가고요. 네, 자, 박영훈 구단. 백은 바로 움직입니다. 바로 지금 실리를 챙기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흑에게 이 선택권이 달려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뭐 거의 이제 막아주고 이렇게 단수 치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백이 넘어가느냐 끊느냐의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보통 기세로는 이렇게 넘어가서 나가는 진행이 좀 많이 두어지긴 하거든요. 자, 일단 막는 수는 이렇게 착점을 했고요. 지금 단수 치고 바로 뚫는 건 실리가 아까울까요?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고 뚫어가는 건 여기 한번 끊어놓는 것만으로도 중앙에 약간 흠집이 생겼어요. 하나를 더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꽉 이어져 있는 형태와 비교하면은 나중에 뭐 끝내기 맛도 있고 조금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두죠. 아예 한 칸으로 협공한 돌이 없다면 좀 간혹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돌이 없다면은 뚫고 나가서 바로 여기를 제압하는 형태 두텁게 이제 둘 수가 있으니까 네. 간혹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돌이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이어요.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길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 자리 끊으면은 그냥 집을 확실하게 챙기는 바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대신 형태. 흙도 뭐 흠집이 없는 세력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잡았어요. 역시 실리인가요? 네, 이건 지금 노골적으로 아주 실리로 가네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백이 3기, 3기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견실하죠. 네. 여기 견실하죠. 여기도 견실하게 그냥 집을 챙겼어요. 그럼 이 모양만 잘 견제하면은 그리고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승산이 있다. 뭐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선실리 후 타계 이렇게 작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덤이 7집반이잖아요. 네. 박영 구단에게는 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흐뭇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이제 하나 늘어놓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를 두지 않고 그냥 이곳을 뚫고 나가면 백이 뭐 늘어도 거의 똑같고요. 이렇게 치받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이제 교환을 해두는 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그래야지 흙이 확실한 선수를 뽑을 수가 있고요. 흙이 꼬부려 놓고 뭐 막아가는 것까지는 네. 예견된 정석인데 그 이후의 흙이 또 이 파닐러는 어떤 생각을 갖고 풀어나갈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는 보류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는 여기 이제 확실히 득인데 두터움으로 보면은 이제 손을 빼더라도 백이 여기 두면 흙이 이 자리를 막고 다시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선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뭐 모양을 넓혀간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한 자리고요. 아니면 여기 3-3 갈라치는 것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곳이네요. 아, 그냥 교환합니다. 결정을 해두고요. 저런 자리에서도 이제 선수의 스타일을 좀 엿볼 수 있는 건데 판인너 선수 역시도 좀 이제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실리의 손실을 입지 않겠다.
이 파뇰러 선수도 역시 대국을 살펴보면 뭐 아주 처음부터 많이 전투를 이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집을 굉장히 이제 선실리를 좀 이렇게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전투에도 굉장히 강하고 제가 본 파니너 선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박정환 구단을 약간 떠올리게 할 만큼 대체로 좀 크게 약점이 없는 네.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일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변 쪽, 귀 다음에는 보통 변으로 가는데 변 중에서도 백이 반대로 여기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전체 모양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역으로 갈라치면서 큰 모양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수를 박영훈 구단이 뒀다고 생각하니까 특이합니다. 네. 글쎄요, 제 느낌에는 박영 구단이 뭔가 초반에 좀 연구를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견실하게 두고 이 자리도 이제 물론 흑의 세력을 견제하겠다라는 뜻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실리를 챙기고 이런 과정들이 빨리빨리 선택이 됐는지 고민하면서 선택했는지 보면은 그게 이제 미리 세워나왔던 작전인지 실전 심리인지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 현지에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의 뭐 표정이나 그런 대국 속도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박영훈 구단이 이렇게 어깨집기를 뒀다는 건 새로운 시도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밀어가더라도 흙 모양 뭐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 교환만 해두고 또 손 뺄 수도 있어요. 네. 흙은 여길 꼭 밀어둬야 되는 자리였나요? 여긴 좀 아프죠. 이곳을 백에게 허용을 하게 되면 이 밀리는 자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세력이 확 죽죠. 그래서 이제 밀어가면서 이곳을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자체로 손을 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계속 둘 수도 있고요. 여기도 또 좋은 자리여서. 네. 근데 굳이 지금은 여기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손 빼고 이곳을 가는 게 일단 제 일감으로는 떠오르는 자리인데 지금 다가서는 방향도 사실 똑같이 두 곳이잖아요. 네. 그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진짜 어려워요. 여길지가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하변이 좀 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니까 네. 좀 아래쪽을 쳐다보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그겁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던 가능성. 단순한 이렇게 여기 집만이 아니라 이곳을 갔을 때는 백의 모양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변 쪽의 가능성까지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걸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간다면 흙도 요즘에는 두 칸을 잘 안 벌리더라고요. 이렇게 갔을 네. 때요. 그렇죠. 흙도 뭐 3칸 가는 수. 그래서 이렇게 뭐 붙여가는 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급한 자리가 있으면 손 빼는 경우도 좀 있는데 지금은 손 빼면은 뭐 백도 여기 가서 이건 뭐 별로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자리를 다가오게 된다면 아마 3칸 벌려가는 수를 두지 않을까 싶고 이곳을 둔다면 여기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이 있어요. 이런 곳을 먼저 붙여가는 수도 있고 끊고 두는 바둑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젖히는 방향도 두 군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이곳으로 다가갑니다. 자, 박영 구단은 이 교환 자체는 약간 득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득이라고 할 수 있냐면 흙이 젖혀가는 것은 요 부분적으로 이제 뭐 기분이 좋지만 여기가 너무 좁아요. 느린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좁아서 이게 조금만 더 넓다면은 이렇게 젖혀가는 자리가 아주 기분 좋을 텐데 좁으니까 약간 중복의 느낌이 있죠. 만약에 벌리기만 한다면 그래도 이 교환이 득이라는 건가요? 벌렸을 때가 이제 확실히 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벌렸을 때는 이것을 그때 짚어간다면은 미는 게 아니라
뭐 공격하거나 하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뛰어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로 약간 득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흑이 차지했을 때 확실히 활용이 됐다고 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두 칸을 잘 안 간다라는 얘기도 또 아까 해주셨는데요. 네, 이곳을 가게 되면은 백이 일단 이 다가오는 자리가 일단 집으로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를 지금 당장 두지 않고 이렇게 모양을 넓혀갔을 때도 흑이 이런 곳을 간다면 백은 다시 이곳을 짚어서 이렇게 중앙 막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칸 전개하는 입장에선 기분 나쁜 신경 쓰이는 자리예요. 네, 두 칸 벌림에서 항상 갖고 있는 이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벌려 네,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 칸까지 간 네. 거죠. 여기서 설마 이렇게 두진 않겠죠? 박영훈 구단이기 때문에 잠시 네. 생각을 해보신 거죠? 아, 근데 이 수도 이제 간혹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느낌이죠. 뭐 흑이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네.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뛰어서 지킬 수도 있는데 바둑을 아예 노골적으로 좀 긴 승부로 가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거기 두네요. 소름인데요. 오늘 박영 구단의 작전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렇네요. 네. 후반에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수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상기와 좌상기는 확실하게 백이 집을 굳혀뒀고요. 보통은 지키긴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키자니 이건 이제 흑도 약간은 소극적인 느낌이 있어서 사실 지킨다고 해서 집으로 크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를 아예 집으로 안 보고 중앙을 중시해서 이렇게 뛰는 수가 좀 먼저 떠오르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손을 뺀다면 이건 뭐 들어가서 어쨌든 이 싸움은 백이 아주 편안한 싸움이잖아요. 네, 뭐 양쪽에 응원군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공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흑이 먼저 이 좌쪽에 침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여기요. 네, 여길 들어온다면 좀 급박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반인다 선수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싸움을 걸어가는 건데 박영 구단도 여기서는 이제 뭐 참을 이유가 없죠. 지금 이곳에서도 힘을 비축해 두었는데 뭐 이건 이제 싸움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붙여가고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네. 입구자로 간다든지 하면 지금 이 두 점도 좀 무거운 돌이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받아주게 되면 이제 뛰어서 전투로 간다면 네. 백 충분히 유리한 싸움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한임러 선수가 이제 전투도 워낙 잘하는 기사니까 뭐 박영훈 구단이 그렇다고 전투가 약한 건 아닌데 그냥 지켰네요. 이수로 뭐 만족을 한 거니까요. 네, 단단하게 지켜둡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 이후에는 침투가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침투를 정말 노리고 있는 거고요. 네. 백도 지금 상황에서 여기 지키는 것은 뭐 집으로 크긴 하지만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뭐 너비로는 좀 좁은 자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네. 여기거든요. 여길 들어왔을 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평소에 이제 이 돌 버리면은 이제 워낙 집으로 큰 자리인데 지금 이미 단단하니까요. 이렇게 버리고 이제 뭐 여기 한 칸을 뛴다고 해도 하변이 또 반대로 좋아지거든요. 네. 이런 그림을 그래서 먼저 그리게 되는데
아까 여기 이제 소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두면 정말 소름이네요. 네. 자, 박영훈 구단. 이제 보통은 당연히 하변으로 가겠지만 과연 어떤 곳을 착수할지. 보통은 초반에서의 이론 넓은 곳인데요. 네. 여기를 가는 게 이제 일감이고 흙도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이런 교환을 먼저 하나 해서 눌러놓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여기를 뭐 반대로 먼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 모양을 깬다던가 이런 바둑을 먼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도 이렇게 넓혀가지 않고 이렇게 좁힌다면은 그때 들어갔을 때 이 교환은 이제 흙이 약간 득이 되겠고요. 이번 대회는 사실 세계대회 최초로 인공지능이 출전하면서 또 더 주목을 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참 우리 한국 바둑의 보물인 선수까지 네. 꺾으면서 이제 첫 판에 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신민준 선수가 네. 이 딥젠고와 만났는데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고 이제 왕하오양 선수에게 딥젠고가 패했거든요. 그렇죠. 그 조에 신민준, 신진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진서 선수도 빨리 탈락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딥젠고를 이긴 왕하오양 선수를 박영훈 구단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16강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이 딥젠고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대회에서도 입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젠고도 처음에 뭔가 나왔을 때보다는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뭐 딥젠고뿐만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역시 뭐 알파고 한 대는 약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갈수록 지금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심지어 중국에도 이제 대표적인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몇 있는데 네. 프로 기사들 이제 특히 뭐 신예 기사들에게는 2점씩, 3점씩 또 접고 아예 바둑을 둔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까지 왔어요. 그냥 접는 것이 아니라 접고 이기기까지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발전 속도가 눈부신데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도 빨리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좀 더 개발이 되고 네. 뭐 이제 돌바람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약간 실력이 좀 밀리니까 아무래도 뭐 돌바람이 약하기보다는 다른 인공지능이 너무 성장이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은 어떨까요? 그런 인공지능, 알파고 등등이 나오게 돼서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 판을 풀어가는데 변화가 많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또 크게 개의지 않고 자신의 바둑대로 두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박영훈 구단도 약간 인공지능과예요. 그러니까 계산 바둑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창호 구단이 사실 뭐 원조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박영훈 구단이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약간 복사본처럼 어떤 계산 능력과 끝내기 실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입증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뭐 박영훈 구단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어떤 자신의 바둑을 좀 두어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고 네. 지금도 이미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게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하곤 하죠. 네, 이제 한국도 그게 이제 좀 더 가능해질 텐데 그럼 아마 박영훈 구단은 그 재미에 푹 빠질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계산과 인공지능의 계산은 어떤가 이것을 아마 계속 분석해 보면서 거기서에 있었던 어떤 실력적인 갭들을 좀 줄여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뭔가 굉장히 정이 없게 느껴질 만큼 계산을 좋아해서요. 그렇죠. 네. 잘하기도 하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 정말 박영훈 소름. 구단. 네.
이건 진짜 소름이네요. 자, 이건 정말 확실하게 확정가 다 챙겨놓고 예. 폭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저는 이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 네. 박영 구단이니까 생각했어요. 이 자리. 이렇게 하고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쉽게 두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이 이제 그냥 안쪽에서만 뭉쳐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흙돌이 이런 데 오면서 모양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주도권 자체는 흙이 좀 잡아가는 바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흙의 공격, 백의 수비 또는 타개가 될 테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이 구상했던 작전대로 가겠다. 박영훈 구단 어쨌든 이런 수를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결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키네요. 서로 뭔가 딱 정비를 해놓고 들어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파닐러 6단도 모양을 넓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요, 이제 고정관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변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변을-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변을 먼저 가는 게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자리를 역으로 당하는 게 싫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이고 끊고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한 점을 잡더라도 뭐 이렇게 가게 된다면요. 뭐 여기 한 점이 오히려 더 쫓기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것을 뛰었을 때 백이 이제 역으로 여기로 온다면 이때는 이제 중앙을 더 크게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키는 정도라면은 백도 못 뚫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뭐 4, 5선 정도는 백도 내어줄 수 있지만 좀 더 네. 입체적으로 또 키워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갔을 네. 때가 문제죠.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건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여기가 이제 승부처가 바로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래도 좀 허술해 보이는 눈목자 굳힘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놓은 것 같고요. 만약에 네. 한 칸 또는 나를자였다면 또 달랐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박영훈 구단 비어있는 변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바닐러 6단이 공을 넘겨받았는데 궁금하네요. 다음 한 수. 반인너 6단도 그냥 지키는 정도로도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보면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일감으로는 이제 뭐 여기나 여기 키워가는 건데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조금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한 발 더 가면 너무 얇은 건가요? 네, 이곳을 가게 되면 이제 붙이는 약점도 좀 남고 백이 이제 뭐 깊이 안 들어가고 이런데 이제 들어가거나 했을 때도 돌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오히려 한 번 더 지킨다면 더 발이 느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백집은 좀 세기 쉬울 것 같은데요. 흙집이 워낙 미지수입니다. 거기 가네요. 이건 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살려주고 두겠다. 반대쪽 모양을 키워가겠다라는 작전이고요. 뭐 길게 가는 것에 대해 지금 흙도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 모양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딱 그냥 답이 나왔네요. 여기 약 15집, 여기가 7집, 22집에 여기 한 25집. 47이니까 뭐 덤까지 하면 55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 55집 정도 덤까지 되는 건데 네. 흙은 뭐 여기가 한 4집 정도, 4, 5집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양에서 뭐 한 50집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박영훈 구단도 고민이겠네요. 그곳부터 시작을 하나요? 네. 자, 여기를 이제 받아주는 것은 이것은 자세가 딱 나와요. 원래 눈목자구침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없는데 네, 흙이 하나 지켜놨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지켜져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요 자리가 없다면은 이 모양만 놓고 보면은 백이 좀 별로 자세가 좋지 않은데 돌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뭐 붙이는 것이 악수가 아니고요. 흙은 젖혀가는 게 어떻게 보면 먼저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네. 여기를 젖혀가서 이곳을 넣는다면은 이렇게 뛰고 여기를 뛰고 이렇게 나가는 바둑. 일단 요 그림 하나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은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수는 백이 이렇게 다시 3-3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껴붙여서요. 네. 그리고 막았을 네. 때 넘어가기만 해야 된다면 네. 이것은 좀 뭔가, 흑의 입장에서 네. 많이 불안한 진행이죠. 이렇게 하고 나간다든지 했을 때 이 돌이 공격이 안 되면은 좀 손쉽게 패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젖혀가는 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화점으로 늘게 되면요. 네. 역시 그것도 백은 비슷할까요? 이렇게 두면요. 네. 요것도 이제 뭐 이 그림보다는 이제 젖혀서 늘어져 있는 게 흙이 좀 더 나아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백이 이곳을 젖히고 호구 치는 자리도 또 남기 때문에 활용을 당할 여지가 더 크죠. 젖혔을 때 혹이 백이 네, 되젖히면 이 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조금 쉬운 진행이고요. 네.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끊고 막았을 때 여기를 일단 꼬부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지키면 별게 없을까요? 여기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젖혀가는 바둑이 되는 건데 이건 버리고 두는 작전이죠. 이런 비슷한 진행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젖혔습니다. 여기서 백이 쉽게 갈지. 백도 사실 기세는 젖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당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모양이 네. 나오니까 둘 수 있는 건데 살려주고 둬도 흙도 못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초반 정리가 됐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